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이제 오늘 그 공인중개사 첫 강의입니다. 첫 강의이고요. 이제 보시고 일단은 이제 오늘 수업 과목이 이제 부동산 공시법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저는 공시법 강의라고 있는 홍승한이라고요. 앞으로 잘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일단 보시고 일단 자 이제 올해 목표는 딱 하나면 되죠. 시험부터 좀 되겠죠. 합격하면 되고요. 일단 이렇게 하세요. 우리 시험은 좀 특징이 있어요. 보시면 시험 나오는 부분이 막 뭐랄까요, 막 많지는 않습니다. 나오는 부분이 좀 비교적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시험 나오는 부분 위주로 자꾸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고 오늘 이제 프린트가 두 개죠. 자, 보시면 한 개는 이제 그 뭘까요? 이제 우리 1, 2월 달 이제 수업 스케줄 그 강의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10년간 시험 나온 부분을 좀 묶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좀 정확히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이렇게 진행할게요. 1교시에는 이제 그 10년간 출제 경영학 분석할게요. 쭉 보시고 2교시에는 일장을 볼 거예요. 일장에서 이제 뭐 지적의 의 뭐 이런 파트 보시고 총칙. 그다음에 이제 2교시에는 3교시에는 이제 그 2장 부분을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시험 나온 부분을 자꾸 좀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 하면 책을 보실 때 책을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책에서 이제 그 시험 나온 부분이 있죠. 그거만 정확히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보셨고 일단 그 프린트 한번 딱 보시죠. 자, 보시고 이제 오늘 이제 공시가 뭐냐 한번 설명 드릴게요. 자, 보시면 일단 오늘 수업 과목 우리가 흔히 이제 부동산 공시법 그럽니다. 자, 그래서 칠판 한번 보시면 이제 수업 과목 오늘 정식 명칭이 이제 부동산 공시법 그래요. 그럼 단어가 이제 세 개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부동산이 있고요. 그냥 공시란 말이 있고 법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요 세 개를 잘라 봐야죠. 자, 그럼 첫 번째. 자, 부동산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은 우리 흔히 말해서 이제 뭐와 뭐가 있다. 요게 이제 흔히 말하던 토지가 있고 또 하나 이제 건물이 있겠죠. 요게 이제 우리가 말하던 부동산 이렇게. 그다음 이제 공시라 그랬습니다. 자, 보시면 요 공시라는 말은 한자로 적어 볼게요. 자, 공적으로 널리 보여준다. 이게 공시예요. 공적으로 널리 보여준다. 그래서 공시란 말이고 이 공시 제도의 대표가 뭐가 있다.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첫 번째 요거 봐야죠. 등기라는 제도. 또 하나 있습니다. 등록이라는 제도. 그래서 여기 두 개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던 공시 제도예요. 이렇게요. 그럼 또 이제 자 그거 아시죠? 동산에 대한 공시 제도는 뭐가 있다. 동산은 우리 흔히 점유라 부르죠. 그래서 이제 이게 공시 제도예요. 이제 요걸 이제 묶어요. 그러면 요 세트를 묶어 놓으면 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토지를 등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지를 등기하는 법. 요거는 무슨 법? 요건 이제 우리가 흔히 그렇게 했어요.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등기니까. 첫 번째. 이건 부동산 등기법이고. 두 번째가 이제 토지의 등록이죠. 자, 그럼 또 올려보세요. 토지를 등록하는 장부. 뭐 있죠? 토지를 등록하는 장부. 요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런 것들. 지적도나 임야도. 그래서 그런 장부는 거기 나와요. 공간정보법 파트에서. 공간정보법. 이렇게 두 가지. 그럼 이제 건물 와야죠. 자, 그럼 첫 번째 건물을 등기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건물을 등기하는 법. 자, 보세요. 건물을 등기하는 법. 요거는 무슨 법? 요것도 부동산 등기법. 뭔가 하면 현재 등기 대상은 부동산이니까 토지 건물이 둘 다 해당합니다. 그 다음 건물의 등록. 자, 그러면 건물 등록은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건축물 대장? 그게 이제 건물을 등록한 장부죠. 이렇게. 근데 그거는 거기 나와요. 건축법 파트에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대표 세 가지. 그리고 이거 말고도 현재 부동산을 공시하는 법은 되게 많아요. 그거 아시죠? 공시지가. 그것도 법이 따로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관리하는 법률이 이렇게.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공시하는 법은 크게 종류가 19가지가 있어요. 19가지. 그 이제 세 개 뽑아놨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건축법. 건축법은 건물을 공시해요. 이거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건축법은 건물을 지을 때 공적인 제한.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건축법은 우리가 글로 보내놨어요. 부동산 공법으로 이렇게. 앞으로 이제 공시법 그러면 법률은 두 개예요. 첫 번째가 부동산 등기법. 또 하나 이제 공간정보법. 묶어서 공시법 그랬어요. 근데 이유는 요게 정식 명칭이죠. 근데 요거를 묶어서 지금 공시법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요 두 개 법률은 똑같은 기능을 수행해요. 그 기능이 공시라는 제도입니다.
한 번 더 설명할게요. 그러면 우리 흔히 보는 사건, 자,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 앞으로 소유권을 넘긴다. 우리 흔히 그럼 이제 갑은 매도인, 을은 매수인 그랬죠. 보세요.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토지를 을에게 이제 팔고 싶어 해요. 이렇게. 그 문제는 갑이 을에게 토지에 대해서 설명을 열심히 하겠죠. 문제는 자, 을은 갑이 말해주는 거 고지고대로 믿으면 돼야 안 돼요. 자, 보세요.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토지를 팔고 싶어 하죠. 그 을에게 토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설명한다? 아니면 조금 부풀린다? 아니면 많이 부풀린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죠. 이제 매수인 을, 이제 매매계약 체결하기 전에 토지에 대해서 일정한 사항을 알아봐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이 토지의 지번이 뭐냐 확인해야죠. 지번. 오케이. 자, 두 번째는 이 토지의 이제 자 지목이 뭐냐. 자, 이거 보세요. 이런 거 어때요? 자, 우리 토지를 사는데 여기다가 나중에 건물을 짓고 싶어요. 그러면 자, 이거 보세요. 전답을 사가지고 건물 짓자. 쉬워요, 어려워요? 그것도 어려울 수 있죠. 그럼 지목도 이제 계약에서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제 또 이제 토지 면적도 이제 확인해야죠. 자, 우리 흔히 이렇게 해요. 자, 매매 대금 어떻게 구해요? 매매 대금 흔히 하죠. 평당 가격 곱하기 면적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면적도 중요한 사항이고. 여기는 갑의 토지고 여기는 병의 토지예요. 그러면 경계 어디냐? 확인해요, 말아요? 경계도 중요한 사항.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제 매수의 을 크게 이런 거 알아봐야 돼요. 계약하기 전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확인해야죠. 이제. 또 하나는 을. 자, 매매계약 체결하기 전에 이 토지 소유자가 누구냐? 정확히 확인해야 돼, 말아야 돼요. 소유자도 이제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보시면 흔히 그거 들어보셨죠? 자, 가끔 뉴스에 나와요. 아파트 임차인이 아파트 팔고 도망갔더라, 이런 말. 충분히 이제 가능한 부분입니다. 소유자. 그럼 두 번째는 자, 보세요. 요 토지에 전세권이 있더라. 이거 어때요? 자, 여기 전세권이 있으면 우리 토지를 사가지고 이 토지를 마음대로 사기 어려울 수 있죠. 그때 이제 요 토지에 전세권자 있냐 없냐 이것도 확인을 해야죠. 또 하나는 자, 저당권. 요 토지에 보니까 저당권이 있어요. 저당권. 그럴 수 있죠. 자, 그럼 문제는 을. 자, 보세요. 1억짜리 저당권 있더라. 그 을에게 매매대금 다 줘야 돼요? 이제 자, 갑에게 갚으라 요구하거나 1억 원 제외해야 되겠죠. 이런 상황 알아봐야 돼요. 이제. 그럼 이제 보세요. 이제 매수인 을. 자, 이제 계약 관련해서 알아볼 사항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지번이 뭐냐, 지목, 면적, 경계. 이걸 묶어서 여기 앞으로 이렇게 불러요. 토지 표시라 불러요. 토지 표시 이제 확인을 해야죠. 또 하나는 자, 을. 이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냐, 전세권이 있냐 확인해야죠. 여기는 권리관계. 이제 자, 매수인 을 보세요. 을이 저 토지에 토지 표시가 궁금하더라. 토지 표시. 요때는 을은 저 토지에 어떤 장부를 봐야 한다. 뭐 때 봐야 돼요? 요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거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나 임야도. 묶어서 여기를 지적공부라 불러요. 여기 지적공부. 요거에 관련되는 법이 요거예요. 공간정보법. 이렇게 한 가지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을이 저 토지에 권리관계 궁금하더라. 권리관계. 이때는 저 을은 저 토지에 어떤 장부를 봐야 한다. 요게 등기 부를 때 봐야죠. 그래서 이제 등기부에 관한 법. 요게 뭐다? 여기가 부동산 등기법. 이게 거예요. 뭔가 한번 봐요. 요 두 개 법률은 두 개 장부로서 부동산에 대해서 일정한 사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법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식 명칭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부동산 등기법. 또 하나 이제 명칭은 되게 길어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에요. 두 개 묶어서 이제 공시법 부릅니다. 이제 정리해 보셨고, 그럼 또 하나 이제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자, 등기법 시험 보러 가면 몇 문제 나옵니까? 그거 알고 있어야지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이거는 12문제 나와요. 그럼 또 이제 공간정보법 몇 문제 나와요? 이것도 12문제. 12개. 그럼 24개죠? 나머지 16문제가 세법. 그래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공시법, 세법 묶어서 한 과목이에요. 한 지붕 세 가족. 그럼 이제 자, 일단 자, 목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이제 공간정보법 12문제 나오거든요. 요거 12개 나오면은 12개 다 맞으셔야 돼. 자,
몇 개 맞으라고요? 12개. 서로도 그러지. 참, 그게 말이 되냐? 근데 보세요. 혹시 학원 오시기 전에 사회생활 할 때요. 공간정보법 들어보신 분? 못 들어봤죠? 이거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우리 시험 보는 사람들만 알아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시법, 정보법 이 파트를 시험 보는 법 자체가 거의 없어요. 우리 시험 나오면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다른 시험에 나오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12개 나오면 몇 개 맞으라고요? 12개. 딱 잡으셔야 돼. 이유 말씀드릴게요. 12개 나오는데요. 12문제 다 기출문제 반복이에요. 양이 작아요. 우리 시험에서 가장 쉬운 법입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하나 됐고, 이제 등기는 12개 나오거든요. 얘는 진짜 어려워요. 이유가 있어요. 봐요.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을이 갑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줘야죠. 잔금을 줬다. 그럼 이제 자, 갑이 을에게 이제 이렇게 하죠. 자,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부동산을 넘겨줬어요. 다시 매매계약 체결하고 대금 지불했고 부동산을 넘겨받았다. 그럼 을 소유자입니까 아닙니까? 이 소유자가 아니죠.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지. 그럼 이제 자 보세요. 그럼 을은 갑이 준 서류 가지고 등기소 가서 이제 등기를 신청을 딱 해야죠. 신청. 등기관이 의뢰 서류를 접수를 받고 이렇게. 그다음 심사를 해요. 과연 이게 이제 등기할 수 있느냐 심사하고 이상이 없으면 등기부에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 이제 소유자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신청, 접수, 심사 기록 묶어서 여기가 이제 등기 절차라 불러요. 그래서 보시고 지금 절차인데 이 절차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절차는 수월해요. 근데 언제나 이 등기는 언제나 이게 나와야 돼요. 매매라는 게. 그럼 매매가 뭐예요? 매매가 무슨 법? 민법. 그럼 이제 자, 말씀드릴게요. 자, 민법과 등기 관계. 자, 사고는 누가 치고 민법이 치고 뒤처리하는 게 등기법이에요. 뭔가 이 등기는 민법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등기는 어려운 이유는 민법 때문에 어려워요. 민법 때문에 어렵고 자, 대신에 이제 이렇게 할게요. 자, 등기법 12문제 나옵니다. 12개 나오면 최소한 8개는 맞힐 수 있어요. 몇 개? 8개. 그럼 공시법 24개 나오면 이제 몇 개 맞아야 돼요? 20개. 자, 20개 맞으면 몇 점? 50점? 50점? 그럼 세법 좀 맞으면 60 넘잖아요.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뭔가 하면 우리 시험은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시는데 이렇게 하세요. 좀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내가 점수 맞을 만큼. 그게 뭔가 하면 일단 우리 법 특징은 뭔가 하면 첫 번째 여기에요. 여기. 공간정보법. 이 파트가 가장 쉬운 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했어요. 12개 나오면 몇 개 맞아라? 12개.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래서 시험 보러 하시면 대부분 다 기출문제가 반복되는 수준이지 막 새로운 문제 나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목표는 요거예요. 24개 나오면 몇 개 맞아라? 20개 딱 맞으면 돼요. 20개 맞으면 50점. 세법 플러스 3 되고 이렇게. 그래서 보셨고 아주 편하게 말하죠? 속으로 그러세요. 차, 그게 말이 되니? 근데 앞으로 시험 보시면 알 거예요.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시험에서 가장 쉬운 법이 이 법이에요. 공간 정보 파트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딱 이게 이제 공시법에 관한 간단한 설명이었습니다. 보셨고 오늘 드린 프린트 한번 보시죠. 자, 프린트 이제 그 강의 스케줄표는 나중에 그 스케줄들을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거 한번 보세요. 자, 공시법 10년간 기출 정리 딱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목요일날 밤에 장염이 걸려가지고요.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조금 이해하세요. 자, 보시고 일단 요거 말씀드렸죠. 앞으로 수업은 여기 수업을 요걸 먼저 해요. 먼저 하고 이제 등기법을 나중에 할 겁니다. 근데 또 하나 말씀드리면 자, 특징 말씀드릴게요. 정보법 얘는요. 간단한 그냥 공법이에요. 간단한 공법. 여기는 나중에 이제 암기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등기는 양이 되게 많아요. 등기는 암기보다는 조금 이해 위주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오케이. 또 그러세요. 큰일 났다. 나 못 외우는데. 근데 보세요. 암기하는 거 이거요. 지금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오늘 수업 다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 끝난 걸 다 외웠어요. 다 암기했어 이제. 그럼 뭐 해요? 내일 시험 봐요? 우리 시험 언제 봐요?
10월 31일 날 시험 봐요. 근데 벌써 외우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암기에 치하지 말라고요. 또 보세요. 우리 수업 스케줄이 이렇게 진행합니다. 일단 1월달, 2월달 한 바퀴 돌아야죠. 그다음 이렇게요. 3, 4월달 가서 또 한 바퀴 돌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합니다. 3, 4월달은요. 1, 2월 수업 애들 똑같이 다시 하고요. 똑같이 다시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내용이 조금 더 늘어날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리고 5, 6월달 들어가면 3, 4월 내용은 똑같이 또 해요. 그 내용이 조금 더 늘어나겠죠. 이렇게 이제. 그럼 이제 7, 8월달에 문제집 풀이하고 이때도 똑같이 또 합니다. 내용이 좀 늘어나겠죠.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적어도 기본 순환이 4바퀴는 돌아가요. 이렇게요. 그리고 9월 달에는 이제 매주 시험 볼 거예요. 40문제씩 매주. 그럼 이게 또 반복이 되겠죠. 10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이제 뭔가 하면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부분은요. 최소한 시험 보러 가기 전에 10번은 볼 거예요. 최소한 10번. 그러면 뭐 보세요. 똑같은 사항을 이제 10번 보고 나면 지겨워서 이제 외워줘요, 안 외워져요? 외워져요. 작전이 그거예요. 작전이 뭔가 하면 외울 때까지 한다. 그러니까 너무 암기에 치우지 마세요. 우리 시험 특징이요. 시험 보러 왔더니 새로운 문제가 나왔더라. 새로운 문제. 많으면 과목당 한 두세 문제예요. 한두 문제 이렇게. 그렇지. 막 새로운 문제를 막 많이 내지 못합니다. 이렇게. 또 뭔가 하면요. 이 문제를 새로 만드는 건 되게 어려워요. 함부로 안 만들어요. 또 함부로 만들다가 실수도 많이 하게 되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시험은 스타일이 기존 문제를 이제 변형시키는 수준이지 막 새롭게 내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가끔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암기 딱 나오잖아요. 그럼 다들 긴장하세요. 큰일 났다. 나 못 외우는데. 근데 암기는 나중에 하는 거예요. 한 7, 8월 달쯤. 그러니까 뭐 7, 8월 달에 뭔가 하면 기본서를 3바퀴 듣고 그 후에 외우시라고. 지금 외운 게 아니고. 또 설령 지금 외워봤자 써먹을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암기 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자꾸 들으시고 요거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잡아놓으시고 이제 자, 2개 한번 잘라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이제. 자, 첫 번째 이제 보시면 정식 명칭은 되게 길죠.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 하는 법률 되어 있습니다. 그걸 줄여서 이제 여기 적을게요. 공간정보법. 공간정보법 그러면 되고 그 옆에 가로 치우자 하나 더 적어놨죠. 지적법을 적어놨죠. 지적법. 옛날 요거를 지적법이라 불렀었어요. 지적법. 그 설명 다음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고 일단 정법 보시고 자 이제 똑같아요. 언제나 자 법학책 1장은 똑같아요. 총칙. 1장은 총칙입니다. 총칙이고 총칙 부분은 최근 10년간 몇 문제 나왔습니까? 거기 2문제 나왔죠? 출제 비용 되게 떨어져요. 2문제니까. 프린트 보세요. 2개 나왔고 거기서는 제일 끝에 체크하세요. 법상의 용어정의라는 거. 용어정의가 이제 가장 기본되는 사항입니다. 용어정의 보셔야 되고. 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단 용어정의인데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 법률 과목은 특징이 용어만 잘 끝나면 한 절반은 끝나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용어는 시험에 나온다가 아니고요. 시험 안 나오지만 용어는 반드시 알아야 돼. 반드시. 자,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저랑 친한 공인중개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분이 원래 그 수학학원 원장님 출신이에요. 수학학원 애들 공부시키는 학원. 그분이 이제 중개를 한 번도 안 해봤죠. 근데 시험 딱 붙고 나가지고요. 그해 11월 달에 학원을 차렸어요. 학원입니다. 중개사 사무실 차렸어요. 시험 붙고 바로. 근데 소문이 되게 잘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신출내기인데 분명히. 제가 가봤어요. 어떻게 하나 보려고 딱 가봤더니 상담을 되게 잘해요. 근데 상담을 하는데요. 법률 용어를 무지무지 많이 써요. 법률 용어를. 그러면 듣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야, 이 사람 되게 잘하나 보다 이렇게 돼요. 근데 용어가 다 틀려. 근데 듣는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용어란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요. 모든 과목에서 용어 정의는 반드시 정확히 보셔야 돼요. 정확히. 용어가 이제 가장 기본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촉칙 하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2장. 2장의 타이틀을 이제 보시면 토지의 등록 그랬어요. 토지의 등록. 토지를 이제 등록을 해야죠. 이제 이렇게 하세요. 이 토지 등록은요. 토지 표시를 등록을 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흔히 토지 표시 그러면 6개 나와요. 토지에 이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요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토지 표시예요. 이렇게 6가지. 자, 다음 이제 읽어보세요. 토지 표시 6가지 뭐 있다?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가지 이렇게 보시고, 자 프린트 한번 보세요. 자, 소재는 시험에 안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 지번이 10년간 몇 문제 나왔어요? 지번 10년간 7문제 나왔어요. 10년간 7문제란 말은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오는 부분이 하나씩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 지번이 작년 시험에 안 나왔어요. 올해는 반드시 나옵니다. 이제 지번 하나. 그럼 두 번째가 이제 지목. 자 보세요. 그 지목은 최근 10년간 몇 문제 나왔어요? 16문제 나왔어요. 10년간 16문제. 그럼 한 해 몇 문제 나온다? 한 해 저거 2개 나온다. 2개. 그래서 지목은 한 해 보통 2문제씩 이렇게. 그 다음 이제 경계. 경계는 몇 문제 나왔어요? 10년간 9문제. 10년간 9문제란 말은 한 해 몇 개? 한 해 하나씩 꼭 나오는 부분이죠. 이렇게 이제. 그 다음 이제 면적은 10년간 몇 문제 나왔다? 거기는 5문제. 5문제니까 여기는 2년에 한 번씩 나오죠. 그래서 보세요. 자, 아까 얘기했어요. 나오는 부분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막 새로운 거 못 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하죠.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 자, 2장 공부할 때는 제일 먼저 뭐 봐야 돼요? 여기 나온 거? 지번, 지목, 면적, 경계. 4개 위주로 정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뭔가 하면 책을 보실 때 이렇게 하세요. 처음에는 책을 다 보셔야 돼요. 쭉 읽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 볼 때 이렇게 하세요. 시험에서 나오는 거 위주로만 보세요. 굳이 시험 안 나오는 거 볼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됐고. 그럼 이제 보세요. 그럼 토지 등록이고, 그럼 세 번째는 이제 토지를 등록을 해야죠. 그러면 토지를 어디에 등록을 해요? 그게 이제 지적 공부예요. 지적 공부. 그리고 이제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지적 공부인데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처음 보는 단어는 외운다가 아닙니다. 저거 잘라봐야 돼요. 그럼 지적 공부는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 지적에 관련되는 공적인 장부. 이게 지적 공부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적 공부는 뭐가 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나 임야도. 이게 이제 지적 공부예요. 그리고 여기는 시험으로 하시면 등록 사항이 매년 이제 시험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볼게요. 그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 가로치고 2라고 쓰여 있죠. 그건 종합 문제가 2문제 나온 거고요. 그다음 이제 대장이 몇 문제 나왔다? 10년간 7문제. 도면이 6문제. 경계점 좌표구가 2문제. 그럼 거기 등록사항이 보통 10년간 몇 문제 나왔어요? 17문제 나왔어요. 보통 한 해 몇 개씩? 2개씩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보세요. 맨날 하는 말이에요. 어차피 문제가 나오면 나오는 부분은 비교적 한정돼 있어요. 파트가. 보통 한 해 2문제 나옵니다. 이렇게 2개. 그리고 또 이제 그 외. 자, 그 외인데 자, 밑에 보세요. 자, 타이틀이 지적 공부의 공개 등 돼 있죠. 근데 3장 나머지 뒷부분이에요. 자, 첫 번째 이제 1번 지적 공부의 복구. 자, 보세요. 그럼 자, 또 찍기 연습해야지. 자, 지적 공부 복구는 뭘까요? 복구라는 말은 자, 이거예요. 옛날에는 지적 공부가요. 종이장부죠. 그럼 종이장부는 찢어지거나 없을 수 있죠. 그럼 새롭게 만들어야 돼 말아야 돼요. 새롭게 만들어야죠. 그게 지적 공부 복구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10년간 몇 문제 나왔습니까? 10년간 3문제. 올해 이제 나올 차례예요. 최근에 한 3년간 시험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적 공부 복구는 별표 딱 치고 3개 나왔잖아요. 중요해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지적 공부의 공개. 공개는 뭔가 하면요. 우리가 지적 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뗄 수 있죠. 그걸 공개라 불러요. 이렇게 이제. 공개인데 공개는 작년에 시험 나왔어요. 30회 시험에. 그래서 30일에는 안 나올 겁니다. 이제 명칭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부동산 종합 공부. 이것도 이제 주요 서류예요. 10년간 3문제 나왔죠. 이것도 27회 이후로 안 나왔어요. 올해 4년째입니다.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또 하나는 우리 흔히 이렇게 해보세요. 자,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해요.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을한테 서류를 줘야죠. 그럼 보세요. 또 올려보세요. 내가 토지를 살 때 공인중개사가 어떤 서류를 주든가 을에게 어떤 서류를 줘야 돼요? 지금 말한 거 다 떼줘야 돼요. 토지대장, 지적도, 뭐 또 뭐죠? 등기부 다 떼줘야죠. 지금은 그렇게 하면 돼요. 딱 2개 주면 돼요. 첫 번째는 등기부 하나 떼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 떼주면 돼.
부동산 종합 공부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장부 속에 이제 대출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 보셔야 돼요. 뭐 그 외에는 별 문제 아니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3장 파트는 여기 등록 사항들 여기가 이제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 다시 한번 볼게요. 2장의 타이틀은 토지 등록이죠. 3장은 지적 공부죠. 묶어놓으면요.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을 시켰어요. 그 후에 토지 표시가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없다. 내가 내 토지의 지목을 바꿨다. 토지를 분할했다.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럼 이제 뭔가 하면, 자, 보세요. 그 후에 토지 표시가 바뀔 수 있어요. 그게 4장의 토지 이동이에요. 또 이제 같이 나온 게 지적 정리입니다. 자, 뭔가 하면, 자, 요 토지동이란 말은요. 자, 보세요. 토지 이동. 이동이란 말은 어디로 옮겼다죠. 아침에 딱 일어났어요. 내 토지가 쫙 도망갔어. 그런 거 있어요? 뭐 그런 건 없지. 그래서 뭔가 하면 이 자가요. 다를 이자예요. 토지가 다르게 변했다. 이게 토지 이동입니다. 그럼 또 봐요. 여기는 토지 표시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지적 공부랑 현실이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불일치하죠. 그러면 지적 공부를 바꿔줘야 돼요. 거기가 지적 정리입니다. 이렇게 이제 됐고.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이제 제일 먼저 토지 이동인데 첫 번째 요거 와야죠. 토지 이동 사유. 요 토지 이동 사유가 이제 토지 이동 종류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재밌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요 토지 이동 사유. 저 프린트 보세요. 10년간 몇 문제 나왔습니까? 10년간 7문제 나왔어요. 그럼 많이 나온 건 아니죠.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통 사유가 중요한 게 뭔가면요. 7문제 나왔는데 22회 시험 때 한 해 4문제 나왔어요. 한 해 4개 여기서 25회 때 1개 나오고요. 작년 시험에 2개 나왔어요. 이렇게 7문제예요. 여기는 나오면 많이 나와요. 조심해야 돼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신규 등록. 자, 신규 등록은 뭘까요? 자, 이거 어때요? 내가 이번에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처음 만들었어요. 자,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처음 만들었다. 그럼 그 토지는 지적 공부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지적 공부를 이제 처음 만들어야죠. 그게 뭐다? 그게 신규 등록. 오케이. 그렇지. 그렇게 만들어 봐야 돼요. 이걸. 또 이제 두 번째 등록 전환. 이건요. 자, 등록 전환은 뭔가 하면 말 그래요. 등록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뭐 있을까요? 등록을 전환시킨다. 요거는 뭔가 하면 이거예요. 임야도의 토지를 지적도로 옮겨 그리는 거. 그게 등록 전환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임야도의 토지를 지적도로 옮겨 그린다. 다음 시간에 자세히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할. 자, 분할은 뭐죠? 말 그대로 토지를 잘랐다. 합병은 토지를 합쳤다. 지목 변경은 지목을 변경했다. 또 이제 6번에 해면성 말소는 해면성 말소. 자, 이거예요. 내 토지가요. 바닷물에 잠겨버렸어요. 바닷물에. 그럼 거기는 이제 토지다 바다다. 바다죠. 더 이상 지적 공고는 필요가 없으니까 말소해야지. 그거 이제 해면성 말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요 토지용 사유 6가지 자꾸 읽어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이것도 이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밑에 그 밑에 또 있죠. 축척 변경. 요 축척 변경 요것도 이제 엄밀히 말하면 토지 이동 사유예요. 근데 이제 잘라놨고 요 축척 변경 여기 10년간 몇 문제 나왔어요? 10년간 6문제. 여기도 또 나올 거야 이제 보시면 돼. 그래서 이제 하나씩 뜹니다. 그다음 이제 토지 이동 신청권자. 거기는 3문제 나왔죠. 이건 작년 시험 나와서 올해는 좀 비중이 좀 떨어져요. 보시고 그다음 이제 지적 정리는 별표. 지적 정리.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지적법 파트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적 정리 파트. 뭔가 한번 봐요. 이제 토지 이동이란 말은 토지 표시가 바뀌었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뀌었으니까 이제 지적 공부랑 현실이 불일치해요. 그럼 이제 지적 공부 내용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게 지적 정리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최근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제 뜨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10년간 몇 문제 나왔어요? 10년간 13문제 나왔어요. 밑에 보세요. 첫 번째 1번은 지적 공부의 정리돼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등록사항의 정정 이렇게. 세 번째가 등기 촉탁. 또 하나가 지적 정리의 통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명칭함 잘 보셔야 되고 이것도 이제 조금 뭐랄까요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일단 사장 파트가 좀 보시면 내용도 많고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이 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셨고, 그럼 5장. 5장은 또 이제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했죠. 토지 이동이란 말은 토지 표시가 바뀌었습니다. 그랬죠. 그 문제예요. 토지 표시가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을 해야죠. 그래서 5장이 그거예요. 지적 측량. 지적 측량. 근데 또 문제는 자 보세요. 우리 시험이요. 지적 측량 기술자 뽑는 시험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적 측량 하려면 테크닉한 부분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문제가 나오면 정해져 있어요. 지적 측량의 대상. 또 지적 측량 절차. 요게 이제 가장 많이 나와요. 자, 보세요. 지적 측량 대상 10년간 몇 문제 나왔다. 10년간 5문제. 또 이제 지적 측량 절차 몇 문제 나왔어요? 8문제. 그래서 여기가 대부분 시험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럼 또 이제 그리고 한 개 더 있죠? 그 뒤에 자, 지적 측량 적부심사. 자, 명칭 볼게요. 그래서 이제 지적 측량 적부심사는 자,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 자, 그대로 잘라요. 지적 측량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심사해달라. 이게 이제 지적 측량 적부심사예요. 자, 10년간 몇 문제 나왔다. 10년간 7문제. 이것도 거의 매년 나오는 수준이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요만큼인데 일단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요. 자, 이 법률 법학 과목은요. 법학 과목은 특징이 있어요. 목차를 잘 보셔야 돼. 목차를 봐야 법의 흐름을 쭉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나오는 부분이 이렇게 한정돼 있어요. 막 문제를 다양하게 못 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목차 쭉 보셔야 돼. 목차 하나 보셨고.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자, 정보법. 자, 12개 나오면은 몇 개 맞으라고요? 12개. 그게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 이제.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등기법.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등기법입니다. 자. 이제 정식 명칭이 이제 부동산 등기법 돼 있고. 이제 1장. 1장은 또 똑같죠. 1장은 총칙이고 요 총칙 파트는 크게 내용이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뭐 등기의 의 한 가지. 두 번째가 이제 등기의 종류, 등기의 대상, 등기 효력, 등기 유효권. 이렇게 5가지예요. 근데 의 부분은 뭐 큰 문제 없고요. 그다음 이제 등기 종류. 자, 10년간 몇 문제 나왔어요? 10년간 5문제. 근데 보시고 이제 이렇게 하세요. 5문제인데 이 종류 파트는 5문제가 똑같아요. 시험 나온 게. 뭔가 하면 자, 혹시 이런 말 들어봤나요? 부기등기란 말 들어봤어요? 자, 등기부 순위번호가 1-1번, 2-1번하고 쓰여 있어요. 그게 부기등기예요. 그래서 이 종류 파트는 5문제 나왔는데 모두 다 요거 시험 나왔어요. 부기등기 파트가 이렇게 이제 하나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등기의 대상. 대상은 되게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근데 10년간 4문제 나왔죠. 그 4문제인데 재밌는 거 있어요. 이 4문제가요. 21, 22, 23, 24 나왔어요. 그 후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시험엔 꼭 나와야 돼. 올해 안 나오면 큰일 나요. 이제 나와야 됩니다. 이제. 그럼 이제 자, 등기 효력 유효권 이 파트인데 보세요. 효력과 유효권은 묶어서 5문제 나왔죠. 근데 이제 여기가 등기에서 가장 기본상이거든요. 등기에서 제일 중요한 상이니까. 자, 근데 문제가 안 나온 이유가 있어요. 뭔가 하면 현재 등기 효력, 유효권 이 파트는 앞으로 시험 보러 하시면 거기 나와요. 민법 시험에. 민법과 겹치기 때문에 문제를 좀밖에 안 낸 겁니다. 이렇게. 그렇지만 여기도 이제 언제든지 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총칙 파트는 이제 등기의 종류, 부기등기라는 거. 그럼 이제 대상 보셔야 돼요. 그럼 이제 효력과 유효권은 꼭 공부하셔야 돼. 공부하시고 대신 이제 여기 있는 사항들이 나중에 민법 시험에 같이 출제됩니다. 이렇게. 민법이 보통 한 해 한 4문제 나와요. 민법에. 그래서 이제 민법 때문에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됐고. 그다음 2장. 2장의 제목은 이제 등기의 기간. 등기의 기간과 그 설비라 불러요. 자, 여기서 이제 자, 등기의 기간. 자, 등기 기간은 뭐 있을까요?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기관. 자, 뭐라 불러요? 그게 이제 등기소가 되겠죠. 등기소. 또 이제 자, 등기소에 일하는 공무원. 뭐라 불러요? 등기관 그러겠지. 자, 또 이제 등기소에 있는 장부. 이제 등기부 나와야죠. 세 가지예요. 등기소, 등기관, 등기부 세 개. 여기는 시험 보러 가시면요. 요거 시험 나와요. 등기부에 관한 거. 자, 그리고 또 자, 등기부는 최근 10년간 세 문제 나왔죠. 세 개 나왔는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건 꼭 보셔야 돼. 등기부는. 첫 번째입니다. 이제 하나 등기 보시고. 그럼 3장. 이제 3장 제목이 이렇게 했어요. 3장은 등기 절차 총론 그래요. 자, 이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흔히 등기를요. 그렇게 표현해요. 절차법 그래요. 아까 이렇게 했죠. 사고는 누가 치고? 민법이 치고 뒤처리하는 게 등기. 등기는 흔히 말해서 우리가 절차법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총론. 뭔가 하면 이제 등기 절차를 다 본다 그 말이에요. 집 하나 딱 보세요. 등기 절차인지 한번 그려볼게요.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을이 갑에게 대금을 줬어요. 갑이 을에게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부동산을 넘겨줍니다. 을이 이제 그 서류 가지고 등기소 와서 등기를 신청을 해야죠. 신청하면 등기관이 을의 서류를 접수를 받아요. 접수. 이렇게. 그 다음에 심사를 해야죠. 과연 이제 등기할 수 있냐를 심사하고. 이상이 없으면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보세요. 신청, 접수, 심사, 기록. 묶어서 여기가 등기 절차예요. 등기 절차. 근데 문제는 자, 보세요. 절차에서 우리는 뭐만 해요? 우리는 신청만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뒤에 접수, 심사, 기록은 누가 한다? 등기소, 등기관이 하겠죠. 여기 이제 앞으로 신청을 정확히 보셔야 돼. 신청 파트. 근데 신청 자체가 되게 어렵습니다. 자, 어렵고 이제 이렇게 할게요. 이 총론 파트를 나중에 내용을 이렇게 4개로 자를 거예요. 첫 번째는 그거 해야 돼요. 등기 신청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는 이렇게 불러요. 등기 신청 형태.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제. 자, 그러면 그 자료 한번 보세요. 자, 적어놨어요. 자, 등기 신청 형태. 자, 1번은 신청주의라고 돼 있죠. 2번은 신청주의 예외라고 돼 있죠. 자, 뭔 말인가 하면, 자, 보세요. 내가 아파트를 샀는데 국가가 강제로 등기해 주던가요? 그런 거 없죠. 등기는 신청주의예요. 그래서 이제 신청주의인데 그 신청주의를 나중에 자를 거예요. 자, 보세요. 갑과 을이 등기 신청해야죠. 그래서 갑과 을이 하는 거는 등기 신청 그래요. 등기 신청. 자, 근데 이거 어때요? 국가기관이 등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촉탁 그래요. 촉탁. 신청주의가 두 가지예요. 당사자 신청이 있고 감공서 촉탁이 있더라. 두 가지고. 또 이제 그다음 신청주의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도 또 두 가지예요. 등기관이 그 해준 경우도 있어요. 직권 등기 이렇게. 법원의 명령도 있더라.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형태 파트 여기가 내용도 많고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 꼭 보셔야 돼. 그래서 등기에서 이제 그 중요 사항이고, 자, 문제는 10년간 11문제 나왔죠. 한 해 하나씩이죠. 근데 여기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꼭 아셔야 되고. 첫 번째 하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예요. 신청 정보 및 첨부 정보다.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여기서 이제 정보란 말이 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는 여기를 정보란 말 대신에 서류 그러면 돼요. 서류. 신청 서류와 첨부 서류 그 말입니다. 신청 서류와 첨부 서류. 근데 그리고 서류는 지금 대표를 4개 뽑아놨어요. 자, 4개 볼게요. 첫 번째. 자, 등기 신청 정보.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등기 신청 정보는 간단히 말하면 뭘까요? 이거는 간단히 말하면 등기 신청서. 그걸 그렇게 불러요. 신청 정보. 이렇게. 뭔가 하면 용어가 조금 좀 바뀌었어요. 어렵게 조금. 용어를 앞으로 좀 쉽게 잘 보셔야 돼. 다시. 그래서 등기 신청 정보는 간단히 말하면 뭐다? 등기 신청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등기 원인 정보. 원인 정보는 뭘까요? 요거는 무슨 계약서. 계약서를 그게 불러요. 등기 원인 정보. 이렇게. 그 다음 또 이제 3번은 등기 필 정보. 자, 요거는 뭔가 하면
우리 흔히 사회에서 등기 권리증 그러죠. 근데 그건 옳은 명칭이 아니고요. 정식 명칭이 등기필 정보예요. 앞으로 어디 가서 자, 등기 권리증 그러지 마세요. 되게 좀 없어 보여. 그래서 이제 정식 명칭이 뭐다? 등기필 정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감 증명. 인감은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보시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험 보러 하시면요. 여기 신청 정보 첨부 요 파트도 문제는 꾸준히 나와요. 나오는데 뭐 하나씩 나올 거예요. 하나씩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 한 개 나오지만 반드시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또 이렇게 하세요. 자, 요즘 흔히 보세요. 자, 등기는 누가 하죠? 법무사가? 그러지 말고 스스로 하세요. 요즘 등기하기 되게 어렵지 않아요. 되게 쉬워요. 절차가 워낙 잘 돼 있습니다. 이제 하시면 되고. 그럼 세 번째가 이제 이렇게 불러요. 세 번째는 이제 등기 신청 방식. 자, 요거는 뭔가면요. 자, 보세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을이 등기하러 가야죠. 원칙은 을이 등기소에 출석을 해야 돼요. 출석을 해야죠. 그거를 옛날에는 크게 불러서요. 방문 신청 그래요. 방문 신청. 자, 근데 지금은 출석 안 하고 인터넷으로 전자 신청할 수 있어요. 요 파트는 이제 전자 신청. 여기가 이제 뭐 조금씩 문제가 나옵니다. 이제 전자 신청.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간단해요. 이 세 가지가 이제 여기에요. 등기 신청과 이어진 사항입니다. 신청. 이제 나머지 뒤에 접수 심사 기록. 여기 묶어서 이렇게 불러요. 등기 신청 후 절차. 등기 신청 후 절차.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보세요. 등기한이 이제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등기부에 등기하면 끝났죠. 근데 심사에 보니까 의뢰 등기가 등기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합니다. 등기관이요. 의뢰 등기를 등기부 기록을 거부할 수 있어요. 등기 못하겠다.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불러. 각하처분. 각하처분인데 각하처분 10년간 몇 문제 나왔습니까? 10년간 5문제 나왔죠? 그럼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 있지. 각하는 꼭 보셔야 돼요. 이렇게. 각하. 또 하나 보세요. 그러면 등기관이 각하처분을 딱 때리면 등기 안 해주겠다 그 말이죠. 그럼 갑과 을 기분 좋아 나빠요? 등기 안 해주겠대. 버티니까. 기분 나쁘죠? 그 문제 보세요. 요 각하처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싸워봐야죠. 그걸 그리 불러요. 이의신청. 이렇게. 요 이의신청 여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10년간 3문제 나왔죠. 그 3문제가요. 모두 다 최근에 나왔어요. 최근에. 앞으로 계속 문제가 이제 나올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 뒤에서는 이제 각하와 이의신청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일단 총론을 자꾸 보셔야 돼. 총론 이렇게. 그다음 이제 그 자료 보시면요. 이제 사장 제목은 이렇게 있어요. 표시 등기. 5장은 권리 등기. 이렇게 쓰여 있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세요. 4장 5장 묶어서 여기를 우리가 절차 강론 그래요. 강론. 두 개 묶어서. 자, 이제 구성을 보세요. 3장은 지금 절차 총론 그랬죠. 여기로 가면 절차를 다 본다 그 말이에요. 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근데 여기는 잘라서 보는 거예요. 표시 등기 어떻게 하는가? 표시의 등기는 또 잘라야죠. 권리 등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자, 3장은 절차를 다 받고 이제 잘라보는 거예요. 4장에서 이제 표시 등기만 쭉 나열합니다. 표시 등기 하는 것만. 5장은 권리 등기만 쭉 나열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거 이제 그럼 자 보시고 일단 표시 등기 파트 여기는요. 10년간 딱 2문제 나왔죠. 그래서 출제 비용 되게 떨어져요. 간단 사항이니까 뭐 신경 안 써도 되고. 권리 등기인데 이제 권리 등기 첫 번째 이렇게 쓰여 있어요. 권리 등기의 통칙. 통칙이란 말은 총칙과 똑같은 말이에요. 권리 등기 통칙. 그래서 뭔가 하면 권리 등기에 다 걸치는 거 그 말입니다. 자, 첫 번째. 자, 권리의 변경 등기. 10년간 몇 문제 나왔어요? 한 문제. 별 신경 쓸 거 없죠? 자, 두 번째 이제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한 개도 안 나왔어요. 그럼 세 번째 말소 등기. 말소 등기 몇 문제 나왔다? 5문제. 그럼 이제 말소 등기는 잘 봐야 되겠죠. 그 다음 말소 회복 한 개도 안 나왔어요. 보세요. 뭔가 하면 요 통치 파트인데 여기는 앞으로 우리 시험은 그 시험 나와요. 말소 등기부. 말소 등기. 자, 등기부 보실 때 말소 등기 많이 보셨죠? 요것도 이제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말소 등기 보시면 되고. 하나 보고. 그럼 첫 번째 이제
권리 등기에서 가장 기본되는 권리가 소유권 등기예요. 자, 이거 어때요? 제가 이번에 건물을 처음 지었어요. 내가 건물 졌다. 그러면 그 건물은 등기부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럼 내가 이제 등기부를 최초로 만들어야죠. 무슨 등기? 그게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예요. 소유권 보존. 첫 번째요. 소유권 보존. 자, 특징이 있습니다. 소유권 보존. 자, 10년간 몇 문제 나왔다? 10년간 8문제. 그러면 소유권 보존. 얘는 매년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죠. 그리고 어차피 시험 나와봤자 나오는 부분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소유권 이전. 자, 소유권 이전. 자, 10년간 몇 문제 나왔다? 18문제. 그럼 얘는 보통 한 해 몇 문제? 2문제, 2문제. 최소한 2문제. 그러면 뭔가 하면, 보세요. 소유권 보존 하나씩 나왔지. 이전 등기 2개씩 나오지.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이렇게 자꾸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이제. 소유권 파트 보시고. 그럼 세 번째가 이제 용의권 등기다. 자, 용의권 등기인데, 앞으로 이제 민법 시간에 그거 공부할 거예요. 용익 물권. 자, 이렇게 합니다. 자, 들어오세요. 우리가 이제 민법 시간에요. 용익 물권 그러면 3개 나와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 3개는 용익 물권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임차권을 포함시켜요. 임차권. 그래서 용익권 그래요. 용익권. 등기에서 이제 새로 쓴 용어입니다. 자, 보시고. 용익권 파트인데, 용익권. 최근 10년간 몇 문제 나왔어요? 11문제. 그럼 한 해 하나씩은 꼭 나온다는 소리지. 한 해 하나씩. 이렇게 이제. 그 다음 이제 4번, 네 번째가 이제 담보권 등기. 자, 그럼 보세요. 담보권 등기의 대표가 뭘까요? 담보권 등기 대표? 그거지. 저당권 등기. 저당권. 자, 저당권 등기는 10년간 몇 문제? 10년간 8문제. 그럼 거기도 매년 한 해 하나씩 나오는 부분. 하나씩 이렇게.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이제 구분 건물. 자, 그럼 볼게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즐겨 쓰는 단어예요. 자, 구분 건물이라는 말 기억하세요. 자, 구분 건물 그러면 뭘까요? 구분 건물. 아파트. 봐요. 아파트 101동이 있죠. 101동이 큰 건물이에요. 큰 건물이고 101동을 이렇게 종으로 횡으로 잘라놨죠. 그래서 구분 건물이에요. 구분 건물. 이렇게. 근데 특징은 이제 요 구분 건물인데 요 파트가 좀 특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나오고요. 근데 문제는 자, 구분 건물은 자, 10년간 몇 문제 나왔습니까? 2개 나왔죠. 출제 비중은 떨어지죠. 근데 안 돼. 근데요. 요 2문제가요. 최근에 2문제야. 최근. 그래서 자, 2개 나왔지만 여기는 최근에 이제 가장 뜨는 부분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돼 있고. 6번째. 가등기. 자, 가등기는 10년간 몇 문제? 10년간 10문제. 정확하죠? 한 해 몇 개씩? 하나씩 쭉 나와요. 이렇게 이제 가등기. 근데 보면 이 가등기 파트가 나중에 보시면요. 워낙 내용이 많아요. 요거요. 1시간 수업 분량입니다. 나중에 딱. 그 다음 이제 6번째가 7번째는 이제 처분 제한 등기. 자, 처분 제한 등기인데 자, 혹시 자, 이런 거 들어봤나요? 가압류, 가처분, 경매. 그게 처분 제한 등기예요. 처분 제한. 그리고 요 처분 제한인데 요 처분 제한은 10년간 몇 문제 나왔다? 10년간 4문제. 4문제인데 재밌는 거. 그 4문제가요. 21, 22, 23, 24 나왔어요. 그리고 쳤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올해는 꼭 나와. 자, 올해 꼭 그랬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뭔가 하면 이 올해 느낌이 등기를 조금 어렵게 낼 것 같아요. 올해 자체가. 그래서 이제 어렵게 내잖아요. 그때 나오는 게 여기예요. 구분 건물하고 처분 제한. 그래서 이제 처분 제한은 올해 나올 차례입니다. 자, 그럼 이제 특징 하나 볼게요. 그러면 자, 등기법 12문제 나오죠. 12문제 나오는데 보세요. 첫 번째 이제 아까 말소등기 1문제 나옵니다 그랬죠. 보존등기 1개, 이전등기 2개, 용의권, 저당권, 가등기. 보세요. 요것만 치면요. 2문제에다가 2개, 3개, 4개, 5개예요. 기본으로 나와요. 그럼 이제 뭐 말소등기나 구분 건물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보시면 요 문제는 요 권리등기 파트잖아요. 여기가 보통 시험 보시면 7개 내지 8개 나와요.
절반이 훨씬 넘어요. 그럼 봐요. 그럼 등기는 이제 앞으로 어디만 하면 돼? 어디? 5장만. 자,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5장만 해서는 느낌이 안 와요. 우리 언제나 공부할 때는 총론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언제 등기는 3장과 5장의 반복입니다. 계속 이렇게. 3장하고 5장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요. 3장에서 이제 원리를 딱 알고 이걸 잘라보는 절차가 강론 파트입니다. 이렇게 이제. 언제나 법은 총론과 강론이 이렇게 이어져야 돼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 시간 목표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이제 그게 문제예요. 이제 법률 목차 있죠. 정확히 보셔야 돼. 왠가하면 자 이제 아직은 좀 들을 경험이 없을 수도 있는데 자 한번 보세요. 혹시 이런 경험 있나요? 책을 딱 펴놓고 이제 여기가 10페이지, 7페이지 열심히 읽었어요. 딱 넘기려는데 기억이 안 나. 뭐 읽었지? 이렇게 돼요. 이런 경험 있습니까? 자 그럼 또 읽어. 에이 한 번 더 읽자. 읽었어. 넘기려는데 또 기억이 안 나요. 이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요. 대부분의 분들이 책을 보실 때요. 요 가운데 제목을 안 봐요. 잘 따져보세요. 뭔가 하면 책을 딱 펴놓고 볼 때 대부분의 분들이 목차를 안 보고 제목을 안 보고 내용만 계속 읽어요. 내용만 지금. 그러니까 나중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에 관한 사항인지 몰라요 지금.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언제나 공부하시는 목차를 염두에 두셔야 돼. 이게 지금 자 보세요. 뭐 토지 등록에서 요게 지금 집원에 관한 건지 지목인지 미리 딱 찍어놓고 봐야 이게 집원에 관한 거다 딱 찍어놓고 봐야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근데 책 보다 보면 무심결에 넘겨요 자꾸 제목을 이렇게. 그 이유가 그 이유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법률 과목은 목차를 좀 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목차를 한번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책을 처음 보실 때는 내용을 다 읽어보셔야 돼요. 내용을 다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그 두 번째부터 볼 때는요. 시험 안 나오는 부분은 가감하게 제끼세요. 시험 나고 위주로 보셔야 돼. 그래야 시간도 좀 줄일 수 있고 또 기억이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우리 간단한 사항이었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그 책 내용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